야, 이거 사실은 좀 아깝네, 사실. 이거 내 생각에 한 10편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10편으로 쓰면 나 당분간 여기 안 하거든. 그러면 다음 달에 뵐게요. 다음 달에 제가 다음 달에 한번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어. 아니 안 속으시나 이게? 여기는, 이쪽으로 앉아. 여기는 비어있으면 아무나 쓰면 돼요? 네, 저희가 1시간씩 쓸 수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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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가운데로 앉아주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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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는 아까 오전에 차 하나 찍었고 어, 금액 가려고 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희 막내 PD 김수영 PD입니다. 네, 성함이 다시? 김수영. 수영, 이름 안 잊어버리겠다. 아니, 김수영 선생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두 분이 있어요. 시인 김수영 선생이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나는 또 이제 바둑 팬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 KBS 해설자 하던 김수영 사범님이라고 있었어. 지금 돌아가셨어. 저희가 카메라를 그냥 최대한 부담 없이 하려고 이렇게 딱 여기 가운데 하나만 넣고 그리고 여기 위에다 있어요. 예, 예, 예. 위에 있는 거 말씀 안 해주셨으면 난 몰래카메라에 속을 뻔했네. 그래서 위원님 보호용으로 모자 하나 이렇게 그런데 좀 이런 거 앉으면 안 돼. 이렇게만 써주시면. 보호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더 저격이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건 뭐야? 네, 잘 어울리십니다. 거울 같은 거 한번 볼 수 없어? 이거 생각보다 불편하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봐서. 아니,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느낌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이 콘텐츠는 그냥 썰라썰라하는 콘텐츠예요. 위원님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음악은 그 장르에 따라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죠. 어떤 장르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그 예전에 그 프로그레시브 락이라는 거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핑크 플로이드 같은 팀이 가장 유명한 무디 블루스, 예스, 제네시스, 등등등등. 저 ELP라는 또 슈퍼그룹이 있었거든요.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라고 요즘 그 콜 파머 선수 있잖아요. 그 파머야. 팔머가 아니고. ELP라는 그 아주 슈퍼그룹이야. 그러니까 드럼, 키보드, 베이스 이거에 아주 최고의 세션들이 이제 그 결성한 그룹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공연 같은 거 시작할 때 항상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 팔머가 아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네. 하여튼. 근데 핑크 플로이드나 그런 이제 그 프로그레시브 락.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좀 더 좋아하는 거는 블루스 락. 요번에 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그래서 저도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되게 센세이셔널한 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를 이거를 왜 보여주시는 거야? 아니 근데 모습은 잭슨 선생님인데 잭슨 선생님 곡은 아니야 지금. 나는 처음에 사랑해 정말로 이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가 아니라 지금 자막이 나오는데 종말론이야 지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사랑해 정말로 이게 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종말론. 요즘 노래들은 센스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예기치 않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인류가 잃어버릴 이 무대를 열린 음악회에서 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가수가 인기가요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고 열린 음악회에서 이걸 선공개를 했다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센세이셔널하게 이제 그래요? 정말 말 그대로 열린 음악회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공개하면 세대를 막론하고 또 국민 노래가 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 이거 잘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언제 발표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최근이에요? 최근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이어야만 해.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 노래 제목이 멸종 위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 한번 위원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멸종 위기 축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초 만에 말씀드리자면 축구는 멸종위기랑은 아주 거리가 멀다. 멸종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멸종 위기
전술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래서 요즘의 축구가 포제이션에서 트랜지션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큰 틀에서는 그게 정확하죠. 예. 그래서 이 포제이션의 전술이 점점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전술이 멸종될 리는 저는 그것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획하신 그 질문들에 약간 초를 치자면 사실 뭐를 이제 앞으로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술 얘기부터 하셨는데 그 아마 물어보시는 항목들의 대다수는 멸종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전술이라는 것도 사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큰 틀에서의 전술은 계속 어떻게 보면 예전에 복고로 돌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장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해서 공격 축구 대 뭐 수비 축구 이런 논란이 예전부터 있잖아요. 뭐 어떤 게 더 우월하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공격 축구나 수비 축구 같은 것도 결국은 계속 이제 한쪽이 좀 득세하다가 다른 쪽이 이제 약간 카운터로서 또 등장을 했다가 또 요거 두 개를 약간 또 짬뽕시킨 게 나오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한 또 조금 부분적인 카운터가 나오고 여기서 계속 이런 흐름을 타가는 것이 사실은 큰 틀에 있어서는 역사가 반복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거기서 점점 이제 그 나의 단점을 좀 상쇄하고 나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고 또 이제 부분 전술적인 차원에서 좀 더 이제 디테일이 강화되고 제 생각에는 그 포제션이 이제 뭐 밥 먹여주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 트랜지션이 중요하다 하지만 또 트랜지션만 가지고 한동안 또 해봐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또 포제션을 더 중시하는 그런 디테일이 나온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 과르디올라 전술이 트렌드에서 벗어나면 그게 종언을 구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결국에 보통 우리 문화도 20년 단위로 주기가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축구의 전술도 하나의 전술이 득세가 되면 카운터를 치고 다시 돌아오고 여기에 또 세부 디테일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발전을 계속. 요즘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구단의 전통 안에서 가장 극명하고 심하게 나타나는 팀 중에 하나가 아스날이에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그렇게 전술적으로 디테일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포제션이나 포지셔널 플레이에 있어서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시절에 알센 벵거 감독이 와가지고 아시다시피 대륙적인 색채를 많이 가미시켜서 아스날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포제션이나 포지셔널 플레이나 이런 면에서 가장 좀 앞서 있었던 클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물론 더 강한 시대가 더 길긴 하지만 약간 스타일이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 아스날을 요즘 보세요. 요즘 보면 세트 플레이로 우겨 넣어서라도 승부를 어떻게든 내려고 하는 그런 색채가 더 강해 보이는 지금 아르테타의 아스날 아닙니까? 그런데 아스날이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의 스타일로 계속 갈 거냐? 이제 시대가 말해주겠지만 꼭 그렇진 않을 거라고. 같은 팀 내에서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제 흐름의 변화가 오는데 이게 그렇다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원할 거냐 하면은 전 그건 전혀 아니다. 그 전술 말고도 멸종 위기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포지션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데 판타지스타가 사라진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되게 세리에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판타지스타 한 팀을 지배적으로 이제 딱 움직이는 그 스타가 없어진 게 아쉽다. 사실 저도 리켈메 되게 좋아했거든요. 위기 국면인 건 사실이나 제 솔직한 견해는 멸종은 아니에요. 위기 국면인 건 사실이나 멸종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지금의 어떤 거대한 트렌드 안에서 그런 좀 특이한 선수들도 팀에 따라서는 자신의 설 자리를 찾을 여지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가장 대표적인 팀 말씀드리면 레알 베티스. 물론 저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에서는 첼시한테 후반전에 결국 크게 깨지긴 했지만 베티스는 여전히 이스코 같은 판타지스타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코가 실제로 엄청나게 작동을 잘하고 있고 그거 이제 잘 보고 싶으시면은 그걸 보면 돼요. 그 첼시와의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 전반전. 그러니까 베티스가 더 잘했을 때까지 이제 후반전은 이제 첼시가 완전히 이제 그거를 이제 눌러버리는데 전반전 정도 내용까지 보시면은 판타지스타라는 게 이런 형태로 요즘도 살아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 옛날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판타지 스타들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아주 옛날 같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판타지스타 성향의 선수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요번에 특히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의 어떤 영입하는 그런 스타일들을 보면 이게 조금 또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 맨체스터 시티가 판타지스타 비슷한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누굴까요? 라이안 셰르키. 물론 이제 예전 판타지 스타들에 비해서는 이 선수도 수비 가담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활동폭도 더 넓게 가져가야 되고 이제 그런 거는 맞지만 그 선수의 성향과 스타일 장점을 딱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열광하던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판타지 스타. 그런데 가르디올라 감독이 왜 셰르키 같은 선수를 아주 일찌감치 딱딱 찍어가지고 빨리 그냥 데려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선수도 여전히 팀에 중요하고 쏠쏠하고 필요하다라는 거를 가르디올라조차도 인식하고 있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저는 셰르키 선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아까 리켈메 선수 말씀을 해주셨지만 리켈메 선수처럼 진짜 이선 정말 스트라이커의 뒤쪽에서 좀 약간 어슬렁거리는 것 같으면서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하는 판타지 스타는 요즘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선수의 성향이나 틀로 봤을 때는 판타지 스타라고 불릴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들이 여전히 있고 그런 선수들을 또 요소 필요로 하는 감독과 팀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예전처럼 정말 그 리켈메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를 판타지 스타의 아주 모든 표준으로 얘기하면은 뭐 그거에 정말로 똑같은 선수는 찾아보기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요즘의 축구가 판타지 스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완전히 멸종했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꼭지점에서 절묘한 창의적인 플레이 몇 번 보여주고 뭐 이제 그걸로 와 하고 이제 그런 경향은 아니지만 그런 스타일의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지금 다 사라졌느냐? 앞으로도 멸종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런 선수들은 여전히 그 선수의 실력과 값어치를 어느 지도자건 어느 팀이건 알아봐주는 곳들이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생각한 게 형님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는 전통적인 판타지 스타나 이런 계열의 선수들이 그 강력한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점점 사이드 형태로 빠져나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거는 이제 그 21세기 중요한 전술적 트렌드 하나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 두 가지죠. 사이드로 빠지거나 안드레아 피를로 선수처럼 아래로 내려오든지. 예. 그래서 이른바 이제 딥 라잉 후방 플레이메이커가 되든지 아니면은 윙 포워드지만 사실상 그 팀의 어떤 플레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늘어났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포메이션도 약간 좀 유행을 타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그 10번스러운 선수들이 활용될 수 있는 포진들이 조금씩 또 다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저는 추세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예를 들어 과르디올라식의 이제 4-3-3 이게 뭐 과르디올라 스타일의 축구와 더불어서 유행을 많이 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타지 스타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다비드 실바, 케빈 더브라이너를 예를 들어보면 요 선수들은 사실은 10번으로 예전 같으면 완전 그냥 자기가 혼자서 꼭지점 판타지 스타를 하면은 딱 맞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과르디올라는 요 선수들을 10번이면서 8번스러운 10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8 앤드 10이야. 이 선수들은. 8 앤드 10 이런 선수들로 그게 이제 과르디올라 전술의 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요 8 앤드 10인 선수들이 조금 더 10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7이나 11에 가까워지거나 그런 경향들이 지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4-2-3-1 포메이션이 다시 예전보다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4-2-3-1 세웠을 때 그 4-4-2 두 줄 수비처럼 이제 수비를 구축하기도 그만큼 또 용이함이 있거든. 그래서 4-2-3-1 포메이션에서 이제 가운데 서는 선수가 아무래도 좀 그런 역할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아모림 감독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요즘 제가 봤을 때는 3-4-2-1 포메이션도 조금 많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더블 10인 거야. 그 2에 해당하는 두 명이 사실은 예전 10번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근데 그 10번 앤드 8번 하던 역할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윗선으로 올라와서 조금 더 이제 공격 성향이 강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쿠냐나 음베모 이런 선수들은 실바나 더브라이너 같은 선수들과는 다른 스타일, 더 포워드적인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에게 사실상 10번스러운 역할을 좀 맡기는데, 이거를 그런데 뭐 리켈메처럼 혼자 꼭지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양쪽에 2명. 근데 이제 사이드로만 들어가지 않고 사실상 약간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그 더블10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요즘의 스타일 속에서 여전히 판타지 스타들은 나름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디테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실 판타지 스타는 여러 면에서 기량이 좋은 선수잖아요. 이런 선수를 멸종시키거나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멸종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 이 콘텐츠가 지금 멸종을 시켜야만 하는 콘텐츠예요? 그렇다. 노래 제목이 멸종 위기 사랑이라서. 저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에 지금, 아니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할 거면 좀 미리 얘기를 해줘 진짜. 이런 질문을 정말 이렇게 대화하듯이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너무 어려운 질문을 이거 만약에 지금 하다가 예를 들어 질문을 뭘 하나 던졌어. 근데 내가 아니 그거 갑자기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콘텐츠 그주에 끝내나 봐. 네, 끝내나. 아니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려고. 위원님이니까 할 수 있는 콘텐츠죠. 아니 근데 여기 이 방은 돈 받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면 또 시간이 넘어가면 충분히 일단 1만 원. 이 노래를 딱 나올 때쯤 또 멸종 위기가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적하면 네네. 한국인 선수의 PL의 멸종 위기라는 게 막 이제 기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기자님들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자님들은 일단 그런 제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거대한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 역사에서 손흥민의 성과와 업적과 퍼포먼스와 기록, 뭐 모든 것들, 이런 거를 재현하는 선수가 나온다? 그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다 토탈해서 넣은 골이 외우기 쉬워요. 222. 222골을 넣었어. 그러니까 토트넘 와서 173골.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함부르크 레버쿠젠에서 49골. 합하면 222예요. 222골을 넣었는데, 유럽 최상위 무대에서, 이게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비롯한 유럽 대항전에서 나온 거잖아요. 222골을 넣은 아시아 대륙 출신 선수가 또다시 등장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아까 그 멸종 뭐 위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손흥민의 그 어떤 성과를 재현할 수 있는 아시아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를 얘기하면 저는 그게 더 멸종 위기 아닌가, 어떻게 보면. 기준치를 굉장히 올려놨어, 스탠다드를. 그러니까 222골이라는 건 이거는 진짜 엽기적인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토트넘이 143년 역사의 클럽이에요. 근데 143년이 됐는데 손흥민이 토트넘에서만 출전 횟수가 7위에 해당하고 득점 순위가 다들 아시다시피 5위에 해당해요. 143년 된 잉글랜드의 전통 명문 클럽에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도. 그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222골을 넣으려면 모든 대회 토탈 한 20골씩 해가지고 그거를 11년 넣어야 돼. 물론 메시나 호날두, 메날두 같은 선수들은 요게 11년이 아니라 한 50. 일반적인 선수들 견지에서 모든 대회 토탈 20골씩 해서 11년 계속, 근데 중간에 쉬지도 말고 11년을 거기서 버티면서 그걸 해야 된다? 이거는 물론 예전에 정말 어려운 시절에 비교적 늦게 진출해서 121골 넣으신 그 차범근 레전드님도 정말로 엄청난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차범근 레전드님의 그 상황에 비추어서는 121골이라는 것도 이것도 진짜 엄청난 거거든. 그런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어려서 좀 일찍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2골을 넣고 떠났다? 와, 이거는 의원님, 근데 저 얘기 듣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 선수가 진짜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을 봐왔고,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고 진짜
이 정도로 잘할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가 좀 사실 궁금해졌어요. 근데 저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강렬한 인상 받은 게 뭐 예전에 방송에서도 그 얘기는 좀 나갔지만 그 17세 이하 월드컵 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들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 강렬하게 딱 봤을 때가 그 17세 이하 월드컵이거든요. 근데 그 17세 이하 월드컵 때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상은 이거는 그 예전 정말 뭐 이회택 선생님, 뭐 차범근 선생님, 아니 또 그 이전에 김용식 선생님 때부터 모든 그 앞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 17세 이하 월드컵 때 손흥민에게 받은 인상은 지금까지의 선수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뭐 업적을 남길지 뭐 통할지 그거를 예상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보여줄 거는 이전까지의 한국 선수 혹은 다른 아시아 선수들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은 그 17세 이하 월드컵 때 받았어요, 사실. 네. 그렇게 정말 물론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도 옛날부터 중거리포 뭐 좋다 뭐 이런 얘기 듣는 선수들은 있었죠. 뭐 캐논 슈터 뭐 있었지만 국제 무대에서 아무리 연령별 대회라 하더라도 손흥민 정도의 그런 퀄리티의 골을 그냥 막 때려서 그냥 다 들어간 그런 선수는 저는 본 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17세 이하 대회 때 남긴 인상은 분명히 지금껏의 선수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제가 뭐 양심 걸고 뭐 지금 다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는 분명히 가졌다. 그리고 저는 손흥민 선수의 그 인상적인 장면들 뭐 탑5 뭐 탑10 꼽아라 뭐 이제 그런 컨텐츠들도 여태까지 뭐 많은 채널에서 많았을 텐데 손흥민 선수 하면은 저는 꼭 꼽는 그 모멘트가 있어요. 그 함부르크에서 처음에 어렸을 때 넣은 그 데뷔골. 네, 그게 그러니까 마치 그 펠레나 게스코인 선수 뭐 이런 예전에 유명한 골 장면들처럼 툭 위로 로빙으로 넘겨놓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마무리. 그러니까 17세 이하 월드컵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중장거리 포로 뭐 정말 양발 위력 뭐 그런 걸 보여줬다 그런다면 함부르크에서의 그 첫 골은 저 나이에 지금 데뷔하는 선수가 저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손흥민 선수가 정말 그러니까 드리블러로서의 뭐 엄청난 절묘한 테크니션 뭐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함부르크전 골의 그 장면에서 보여준 거는 이 선수가 테크닉이나 어떤 아이디어, 어떤 창조적인 측면 이런 것도 상당히 센스가 있는 선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었거든요. 진짜 잘 성장시키면은 정말 좋은 선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 당시에 당연히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유럽 축구가 멸종할 거냐 지금 그런 거였나요? 피엘의 한국 선수의 멸종 위기. 피엘의 한국 선수의 멸종 위기. 일단 지금 약간 위기이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 지금 촬영 기준이 지금 이적 시장이 아직도 한 열흘 이상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 나중에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뭐 한 2주 있어야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손흥민 정도의 거대한 선수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장황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가 하나 빠져나갔을 때 그 뒤에 찾아오는 공백과 공허함과 그 약간 이게 멸종위기 아니냐라는 유형의 생각은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다 그냥.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날두를 뭐 쉽게 메우지 못하듯이 그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손흥민이 유럽에 남긴 발자취와 그거는 곧바로 메워질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안에 메워질까? 이거를 지금 논해도 시원치가 않은데 손흥민이 떠나서 그래 멸종 위기로 갈 순 있지. 하지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당연한 현상이지. 이거를 가지고 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제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과한 면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그런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열망을 버려야 되느냐?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정말 아주 요긴한 활약을 단연간 펼쳐주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아서 정말 국제적인 스타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그 사이 기간 같은 기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 기간들을 또 잘 버텨왔고 유럽 축구를 그렇다고 뭐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절은 항상 또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축구에만 비단있는 게 아니라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를 들어 김연경 선수가 떠난 여자 배구 그거 뭐 메우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를 그럼 영원히 못 떠나게 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종목에서 사실은 그런 일들은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멸종 위기의 색깔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뭐 이거를 그렇게까지 뭐 위기라고까지 너무 얘기하는 거는 또 조금 오버스러운 면도 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점점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위원님. 만화를 막 보는데 스타디움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막 축구장, 경기장.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선수들이 등장했는데 로봇 선수들이야. 그 뭐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그냥 로봇들이 하는 그런 그 만화 같은 거 예전에 있었던 것 같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그게 막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축구가 멸종되면 이렇게 멸종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게 축구 자체의 멸종을 지금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축구 자체가 멸종이 될지 안 될지 제 생각에는 제가 한마디로 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축구가 모든 스포츠 중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종목들이 멸종이 된다면 축구가 가장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종목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먼 미래에 사람들이 진짜 막 인간이 직접 뭘 하는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기계나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가상현실이나 이런 게 이제 그거를 다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 오지 말란 법은 없는 거는 같은데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인간이 하는 그런 프로스포츠 같은 게 사라진다는 만약에 그런 전제라면 그래도 저는 축구가 가장 오래 살아남아 있을 것이고 축구가 멸종이 되는 순간은 이미 그 전에 다른 것들은 다 없다. 그러니까 저는 축구 멸종론에서도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는 멸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은 좀 드는 생각인데 근데 정말 뭐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뭐 제가 살아있지도 않겠지만 진짜 뭐 우주 시대에 뭐 진짜 지금도 첨단이지만 초첨단 시대가 될지도 모르니까 언젠가는 이제 그런 시절이 와서 정말 인간이 직접 하는 프로스포츠 같은 게 없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축구는 가장 늦게 사라질 거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이유도 그러면 일단 조금만. 금방 끝냈대요. 일단 그거는 뭐 다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는 건데 축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스포츠예요. FIFA의 가맹회원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국제연합 UN이나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가맹회원 수보다 더 많다. 그거는 그만큼 축구가 지구촌 방방곡곡에 가장 보편적인 유형의 스포츠로서 자리를 크게 잡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보세요. 연령별도 이제 그 클럽별이 있고 국가 대표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클럽들이 경기를 하면 그걸 또 모아가지고 뭐 대륙별 뭐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뭐 남자가 아니면 또 여자 축구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축구의 어떤 피라미드 이 체계를 보시면은 뭐 남녀 그 다음에 국가대표 클럽 그리고 각 나라별 그리고 그걸 또 모아서 대륙별 그걸 또 모아서 전 세계 월드와이드한 또 대회들 이런 정말 그 무수히 많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진짜 수많은 풀뿌리 축구, 연령별 축구, 뭐 아마추어 프로 할 것 없는 축구가 펼쳐지고 제가 대충 아마 알기로는 축구 등록 인구 자체가
몇 억 돼요, 몇 억. 그리고 보세요. 그 월드컵이 이제 당장 내년에 이제 48개국 팀으로 이제 처음 이제 들어가는데 이전의 월드컵 경기 수가 64경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48개 팀이 되면은요, 104경기가 돼요. 계산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40경기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그런 피파만 그러는 줄 아세요? 유에파가 뭐 유로파 뭐 컨퍼런스 제외하더라도 그 챔피언스 리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2개 팀, 8개 조, 4개 조별리그 뭐 해가지고 16강 나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스위스 리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8번 그 조별도 아니죠. 이제 그냥 통 리그에서 8번 경기하고 그 다음에 16강 정하기 전에 또 플레이오프 2경기까지 또 하고 나서 이제 16강 가잖아. 그게 그 예전의 챔피언스 리그 시스템에서는 연간 125경기예요. 125 결승전까지, 결승전 단판까지 해서 그러니까 홀수가 되는데 125경기인데 지금 몇 경기인 줄 아세요? 189경기. 그러니까 뭐 저 유럽 유에파에서 피파 욕하면 안 돼요, 사실은. 피파가 뭐 무리하게 무슨 뭐 경기 수를 늘리느니 뭐 근데 유에파도 같이 그러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막 요즘 최근 한 5, 6년 동안 뭐 코로나 사태가 있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 증가 수가 어마무시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축구가 멸종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판을 계속 점점 엄청나게 크게 벌려놓은 판인데 축구가 멸종된다? 저는 뭐 당분간은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뭐 유엔이나 IOC보다도 많은 이제 회원수 그랬지만은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스포츠예요, 축구가.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를 이제 회상해 보면 저 때는 이제 그 한 반에 학생 수가 막 7, 80명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막 100명 이렇게 되면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이제 초등학교 수업을 나눠서 하고 그랬던 시절도 있는데 뭐 라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은 이제 축구를 할 때 운동장에 막 30대 30이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아주 꼬마 아들이지만. 근데 30대 30도 은근히 또 돼요, 축구가. 공간만 있다 그러면, 그리고 볼 하나만 있으면 그 여러 가지 다른 준비 사항이 없이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접근성이나 보편성 차원에서 축구는 사실은 스포츠라는 것이 인간이 하는 활동으로서 존재하는 한은 이거는 인기를 잃어버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멸되기 어렵다는 거고.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이들에게 약간 그 좀 경종을 울리는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있죠. 원래 모든 게 약간은 희소 가치가 있어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흔해지잖아요. 너무 경기가 흔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은 또 피곤하고 또 부상도 늘어나고 하면은 또 경기의 퀄리티는 떨어질 거고, 너무 이런 상황이 자꾸 가속화가 되면 오히려 이게 인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는 하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적정선, 최대의 효과와 최대의 경제적 수익을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그 적정선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너무 경기가 흔해지고 너무 이제 그 경기의 평균 그 퀄리티들이 떨어지다 보면 오히려 그거는 흥행에 이제 역효과 나올 수 있다는 건. 근데 아마 저 피파나 유에파 분들이 또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지금 차려놓은 밥상만 해도 엄청나서 이게 쉽사리 무너지기가 쉽지 않고, 여기에 이제 여태까지 말씀 안 드렸던 거 정말 짧게 조금만 얘기하면, 축구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이유가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간단히 얘기해서 크로아티아나 모로코가 월드컵 4강을 하잖아. 근데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인구로 보나 여러 가지 그 인프라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그렇게 충분치 않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나 모로코가 월드컵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그 4강에 오를 자격이 있음을 막 보여줘. 축구는 잘하는 나라들의 숫자도 꽤 많죠. 우리가 뭐 항상 강팀 꼽아라 그러면은 한 10팀 이상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심지어 여기 꼽히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라도
기회가 있어요. 축구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피지컬적인 측면 이런 것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키가 작아도 뭔가 다른 게 좋든지 피지컬이 중요한데,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지금 말했지만 키는, 신장은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또 피지컬이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축구는 잘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도 엄청난 매력인데, 근데 다른 종목 절대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은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하던 사람들, 그거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계속 잘하는 종목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축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게 이제 또 축구가 망하기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고, 요거는 젊은 분들 좋아하실 만한 얘기 마지막으로 한 줄만 하면,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 사실은. e스포츠. 모르겠어요. 저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른 스포츠 종목에 관련된 e스포츠 게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구는 여러 가지 정말 e스포츠로 활용되는 그런 게임들이 여럿 있잖아요. 이벤트들도 많고 게임 종류도 되죠. 몇 개 되죠. 그런 상황이 과연 다른 종목에도 있을까? 근데 이제 e스포츠에서 인기가 있고 요게 대회가 벌어지고, 실제로 그때 이제 AFC 아시안컵 카타르에서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그 아시안컵, 축구 아시안컵이 끝난 직후에 e풋볼 아시안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FIFA나 UEFA나 AFC나 이런 축구를 관장하는 이런 단체들에서 e풋볼에 대한 대회를 점점 더 이제 신경을 쓰는 추세로 갈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세계 축구 거버넌스 쪽에서는 이게 지금 보편적이거든요. 그래서 e스포츠를 앞으로의 지금의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제가 봤을 때 e스포츠는 꾸준히 좀 좋아할 가능성이 큰데, 거기서 스포츠 실제 종목 중에 가장 활발하고 정말 축구 조직들이 신경을 계속 더 많이 쓸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축구야. 그러면은 그 게임상으로 이제 축구를 이렇게 즐기다 보면, 그래서 이제 축구 지식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선수 능력치 이제 항상 그런 거를 꿰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건데, 근데 그러다 보면 실제 선수들 뛰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e스포츠가 병행이 되는 스포츠 종목이냐, 병행이 되지 않는 스포츠 종목이냐는 저는 미래의 전망에 있어서 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축구는 e풋볼 게임 종류가 꽤 많고, 그것들이 모두 일가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들이 모두 젊은이들의 관심사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능력치 같은 거 꿰고 있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실제 축구 쪽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등등 그런 식으로 돼서, 결론은 축구는 쉽사리 멸종되지 않고, 정말 시대가 초첨단화가 돼서 멸종이 될 때라 하더라도 축구는 가장 늦게 멸종되는 스포츠 종목일 것이다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또 있어 멸종하지 않을 축구 콘텐츠에 몸을 담근 막내 PD에게 덕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축구는 멸종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대는 멸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쨌든 그 순간순간 주어진 거를 잘 해야 되겠죠. 여기서 그냥 허황된 거를 제가 꿈을 저는 심어드리지 않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일 멸종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순간순간 주어진 거를 그냥 하면서, 우리 김수영 선생님이시죠? 네, 앞으로 제가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길은 좀 열리신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인데,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